장인재 변호사. 네. 오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선고가 있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됐던 채군에 대해서 네. 그 국정원 송모 씨가 그 채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초구청 국장에게 그 채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모 국장. 요청했고, 서초구 그 조 국장이 정보를 제공했죠.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또 개입됐다. 거기도 조모 행정관입니다. 조오용 행정관입니다. 그분은. 거기는 이름 다 말해도 됩니까? 이미 조이제 국장이고 조오영 전 행정관인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세 분, 그러니까 청와대 전 행정관, 그다음에 국정원 전 직원, 그다음에 서초구 국장 이렇게 세 명인데 순차적으로 그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를 받았고요. 중간에 국정원 송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구청 국장은 징역 8월에 실형을 받았고요.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오늘. 자, 송강호 변호사.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센 청와대는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 센 국정원은 집행유예,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서초구청 국장은 실형을 받았어요. 어떻게 실형 선고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겠죠. 한 두 가지가 됐는데, 첫째로는 죄질이 꽤 안 좋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니까 그만큼 법원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라는 게 결국 개인정보가 핵심이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자는 뜻에서는 저는 일정한 부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이제 의문되는 것이 역시 청와대 행정관 문제인데 판결의 취지가 굉장히 조금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그 청와대 감찰이나 검찰에서는 범죄를 시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에 맞춰서 허위 진술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청와대 감찰에서의 범죄를 시했던 그 진술은 조금 유죄로 인정하는데 채택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 논리예요. 저도 진짜 그런데요. 자, 그 보도자료가 서울지법이 오늘 낸 보도자료입니다. 피고인 조영의 검찰 진술이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아니하며 허위일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조이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피고인 조영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하면서 무죄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봅니까 진짜? 문제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몸통이 없는 판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구청에 있는 국장하고 그 국정원의 직원하고 서로 주고받았고 그 뒤로는 어디로 갔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정원 직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되는 그 채모군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알고자 요청하는 이 위법행위를까지 하면서까지 왜 있고 국정원 직원이 이 일을 했느냐가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혼자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행정관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되뇌기면은 그때 청와대 그 조화목의 행정관은 왜 감찰이나 검찰에서 시인했을까? 이 부분이 꽤 얘기가 많지요,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다, 청와대가 있다, 뭐가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영장까지 청구할 시점까지 갔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재판부가 꽤 좀 생각이 갈 정도로 좀 판단이 좀 그렇던 것 같아요. 조호영 행정관 부분은 좀 의아한 것이 이 조호영 행정관이 애초에 검찰 앞에서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때 법원 앞에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인정했느냐를 들여다보면 일단 사실이 있어요.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당일에 이 조호영 행정관이 이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를 주고받고 또 이후에 또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지인이나 친분 관계도 아닌데 하필 그 정보 제공을 주고받던 당일에 이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호영 전 행정관이 애초에 사실상 자신의 어떤 혐의 인정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 좀 수용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오히려
근데 그것이 뒤늦게 뒤로 가서는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무죄를 선고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죄 받기가 참 변호사를 보면은 무죄 받기가 얼마나 진짜 어려운지 어렵죠. 다 게다가 아시는데 다른 관련 이렇게- 있는 사람은 유죄고 이 사람만 무죄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은 최단배 변호사 검찰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 얘기는 제가 지금 판사의 얘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판결은 진짜 따져보고 싶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앞으로 검찰에 가서 A 얘기했다, B 얘기했다, C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만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읽었을 때 이건 보통 무죄의 취지를 쓰는 겁니다. 일관된 진술이 아니면 예. 이 사람이 진술을 했을 때 뭔가 외압을 받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허위의 진술이 개연성이 있다인데 그냥 이것만 보면이에요. 근데 이 사건과는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먼저 예. 검찰에서 내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외압 같은 건데 법정에 나와서 내가 사실은 검찰 수사 받을 때 압력을 받았는데 이제 법정에서는 자유롭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무죄의 취지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행정관인데 그러면 굳이 청와대에서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말을 할 외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나와가지고 보통 이럴 때 그럼 내가 거짓말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할 때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상 다른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을 숨겨주려는 목적으로 뒷사람을 숨겨주려고 할 때 되게 하는 그러면 거죠. 내가 보통은 예. 내가 범인입니다 대신 내가 대신 몸을 대신 받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을 무죄로 한다면 그럼 뒤에 수사가 있어야죠. 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막아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찾아야겠죠. 그렇네요. 여기서 안 찾고 그대로 그만둔다면 이것은 사건은 덮는 셈이 말씀하셨듯이 되는 덮는 거겠죠. 거고 실제 진실을 발견한 것은 예. 하나도 없는 거죠. 저도 알겠습니다. 예. 자.